왕이 낳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승려가 낳은 아들일까요? 고려 제32대 왕 우왕. 그는 과연 누구의 피를 이어받은 것일까요?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학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 질문. 그 중심에는 한 승려가 있습니다. 신돈. 왕보다 더 왕 같았던 남자. 그가 남긴 것은 개혁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조를 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권력과 욕망, 그리고 피의 비밀이 얽힌 고려 말 최대의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1356년, 공민왕 5년. 고려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의 몸부림, 권문세족들의 토지 겸병으로 무너지는 백성들의 삶, 홍건적의 침입으로 피폐해진 국토. 공민왕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한 승려가 왕 앞에 나타납니다. 신돈. 전하, 부처의 가르침으로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출신도 불분명한 이 승려는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고려사는 기록합니다. 신도는 처음에는 말재주와 요사한 술수로 왕의 환심을 샀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공민왕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1365년 사랑하던 노국대장공주가 세상을 떠났죠. 아이를 낳다가 왕은 슬픔에 잠겼고 그 빈자리를 신돈이 채워갔습니다. 종교적 위로자로, 정치적 동반자로, 그리고 개혁의 동지로 신돈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진리가 공민왕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왕은 신돈에게 권력을 주기 시작했죠. 1365년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됩니다.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이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권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혁명이었습니다. 신돈의 개혁은 파죽지세였습니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양민으로 돌아갔습니다. 빼앗긴 땅이 주인을 찾아갔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부처님이 내려오셨다. 하지만 권문세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신도는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인사권, 군사권, 심지어 왕실의 일까지. 고려사저료는 이렇게 전합니다. 신돈이 권력을 잡으니 문무백관이 모두 그에게 아첨하고 뇌물을 바쳤다. 왕보다 더 왕 같은 남자. 신돈은 정말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취한 또 다른 독재자였을까요? 그런데 여기 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신돈에게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반야 또는 익비라 불린 여인. 고려사는 그녀를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라 기록합니다. 신돈은 승려였지만 그녀와 깊은 관계를 맺었죠. 1365년 말 궁궐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새로운 후궁을 들이셨다고. 그 여인이 바로 반야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야가 궁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신돈의 여인이 왕의 후궁이 되어야 했을까요? 1366년 반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의 우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후 여색을 멀리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후궁도 거의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 왕에게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시기입니다. 반야가 궁궐에 들어간 시점과 아이를 낳은 시점을 계산해보면 너무 짧습니다. 마치 이미 임신한 상태로 들어간 것처럼. 조정의 대신들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전하의 아들일까?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신돈의 권력이 너무 컸으니까요. 신돈은 어린 우를 각별히 대했습니다. 왕자라면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애정은 유난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고려사의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신돈은 우의 양육과 교육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돌보듯이. 1371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공민왕이 갑자기 우를 태자로 책봉하려 합니다. 이때 우의 나이는 겨우 5살. 너무 어린 나이였죠. 조정의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아직 이로옵니다.
더 기다리소서. 하지만 왕은 고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돈이 고집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혹시 신돈은 자신의 권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고 느낀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를 왕위에 앉히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같은 해 신돈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의 저항은 너무 강했고 신돈 자신도 권력에 취해갔습니다. 뇌물을 받고 사욕을 채우고 반대파를 숙청했죠. 공민왕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괴물이 나를 삼키려 한다. 왕은 느꼈을 겁니다. 신돈이 더 이상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또 다른 왕이 되어버렸다고. 1371년 8월 공민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신돈을 잡아들이라. 신돈은 체포되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사무실에서, 한때 개혁의 중심이었던 그곳에서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들은 환호했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목은 많았습니다. 국정농단, 뇌물수수, 반역음모,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는 정말 공민왕의 아들인지? 고려사는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질문이 분명히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돈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아니면 인정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입은 영원히 닫혔으니까요. 1371년 10월 신돈은 유배지인 수안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극형에 처해졌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전합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내가 행한 일은 나라를 위함이었고 내가 사랑한 이는 한 사람뿐이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공민왕일까요? 반야일까요? 아니면 우일까요? 신돈이 죽었지만 의혹은 죽지 않았습니다. 공민왕은 1374년 시해당합니다. 그를 죽인 것은 홍륜, 최만생 등 측근 환관들이었습니다. 왜 왕은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우왕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우를 태자로 책봉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만약 왕이 이 의심 때문에 우를 폐하려 했다면,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면? 우왕이 즉위합니다. 8살의 어린 왕.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 내내 출생의 비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속삭였습니다. 신돈의 자식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우왕을 옹립한 이인임 등 권력자들은 이 소문을 억눌렀습니다. 1388년 상황이 또다시 역전됩니다.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년 후 1389년 우왕은 폐위됩니다. 폐위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사는 명확히 기록합니다. 우는 신돈의 아들이므로 왕씨가 아니다.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1389년 12월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는 이것을 왕씨 제거라 부릅니다. 고려왕조의 마지막 피를 지우는 작업.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우왕은 정말 신돈의 아들이었을까요?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나뉩니다. 일부는 우왕은 신돈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반야가 궁에 들어간 시기, 신돈의 과도한 관심, 공민왕의 태도 변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반박합니다. 이것은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명분일 뿐이라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은 이 문제를 매우 확정적으로 다루지만 그것은 새로운 왕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죠. 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DNA 검사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당시 사람들도 혈통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모의 유사성, 성격의 유사성. 고려사는 우왕이 신돈과 닮았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야사들은 종종 이를 암시합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중세 왕조에서 혈통의 정통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였죠. 누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힘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신도는 정말 우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피를 왕위에 안치되 그것을 비밀로 남겨 권력을 계속 행사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돈이라는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꿈꿨고 권력을 잡았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 중 하나는 의혹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의혹. 그 의혹은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우왕은 비극적 운명을 맞았습니다. 27의 나이에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혈통이란 무엇일까요? DNA의 연결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인정일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과 진실의 관계는 어떨까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우왕을 신돈의 아들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은 진실을 만들어내지 않나요? 그리고 개혁의 문제. 신도는 진정한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욕에 사로잡힌 야심가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인간은 복잡하니까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권력의 맛을 보면서 변질되는 것.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아닐까요? 신돈과 우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왕은 정말 신돈의 아들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그의 왕위를 부정할 이유가 될까요? 만약 아니라면 왜 700년 동안 이 의혹이 계속되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현재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신돈과 우왕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